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배불뚝이 정호님, 긴하루 73님, 얼음꽃님, 스마일리 TV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이선영님도, 예.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개선 방안 제시 팍팍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네. 스마일리 TV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랑제꼴님, 힘내라 장영진! 라고 하셨네요. 예. 승리 백배님, 장 기자님 이제 그만 당하세요. 당하는 거 정말 속상해요. 저도 속상합니다. 제가 제일 속상하지 않을까요? 예, 참. 요새 보면서,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으니까 진짜 열받고, 진짜 그건 아프더만요. 네. TSO님, 그 다음에 유형숙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까지 딱 한 표 남았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뭐 김건희 특검까지 뭐 한 표 남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10표 이상 남았구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한 표 남은 게 맞아요. 아니 상당히 좀 여유 있게 남을 것 같아요. 아니 정의당이 지금 괜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던데 정의당 6표 빼고 나면은 많이 부족하지 않아? 어떻게 김건희 특검까지 한 표 남았다는 거지? 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지만 그 내용 정의당이 왜 깐족되느냐, 특히 심상정이 왜 저렇게 딴지를 거는지 그 내용이 그 내막을 여러분 알고 보시면 상황이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자, 김건희 특검까지 왜 한 표가 남았다라고 하느냐. 자,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죠. 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뿐만 아니라 권오수뿐만 아니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 대부분이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 집행유예 선고받고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억,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득을 챙겼는데 왜 어떻게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이지? 어떻게 해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지? 주가 조작이 표창장보다 가벼워? 표창장은 4년이잖아. 근데 주가 조작은 집행유예라고?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에? 야,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은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입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주가 조작을 조직적으로, 그것도 여러 개의 기업을 상대로 벌였는데 뭐라고? 집행유예라고? 야, 이게 표창장보다 가벼운 범죄란 말이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판결이 나왔죠. 자, 기가 막힌 그런 판결인데, 자, 그럼에도 이 가볍게 처벌한 이 판결 때문에 오히려 특별검사 도입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어쨌거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개입한 정황은 너무나도 명백해졌어요.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은 수사나 기소를 할 의지가 전혀 없죠.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것은 또 재판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볍게 처벌을 했고, 무슨 이거 솜방망이도 아니고 뭐야 이거? 찜질인가? 싶을 정도로 가볍게 처벌을 했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건희가 개입됐다라는 정황, 그리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정황, 그런데도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해져 버린 겁니다.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모를 수는 없어요. 예. 정의당? 걔들이 눈이 삐지 않은 다음에야 이걸 모르겠어요? 이걸 모른다면 걔들은 진보 정당이 아니지. 예. 아니, 진보 정당이 아니라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지. 진짜 걔네들은 그냥 그거죠. 동네 아줌마들의 모임이죠. 그냥 이건 뭐 정치 정당이 아니에요. 정당이 아니에요. 심상정이 자기 혼자 여왕벌 노릇하려고 동네 아줌마들 끌고 모아서 정당이랍시고 설치고 있는 거나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심상정의 동네 사람빵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할 이유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자,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소시효 경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포가 이정필에서 김땡현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정필 부분은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포가 변경됨으로 인해 범행의 방식이나 범위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서 김땡현은 권오수를 만나서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시세 조정에 가담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2010년 10월 20일, 2010년 10월 20일부터 권오수와 2010년 10월 20일 이후부터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겁니다. 왜? 이 이후하고는 전부 다 포괄일죄로 묶어놨거든요. 자, 김건희 계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계좌는 총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거는 요거 하나예요. 약 17만 주 정도가 되는 1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17억 원 정도 이거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왜? 2010년 10월 20일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다 살아있잖아요. 자, 10월 28일이니까. 자, 2010년 10월 28일부터 이후고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사라진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17억 원. 자, 게다가 김건희가 주로 주식을 거래한 시점은 이 두 시기입니다. 여기 2010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때를 한 번, 그 다음에 2010년 10월 이후에 또 한 번, 이렇게 2차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걸로 보이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요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본 거는 이때가 더 많아. 공소시효가 사라진 부분은 오히려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얻은 액수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의 주가 조작 이익은 6억 7천만 원, 사라진 부분,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이제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이 부분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될 이유는 더 명백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명백하죠? 뭐 이거는 뭐. 법원 판결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원 판결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실패한
뭐 실패한 주가 조작 어쩌고 하는 내용 부분인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화를 좀 이렇게 열받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무슨 실패야 실패는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실패한 주가 조작이란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하셨던데 자,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한 이유는 오히려 주가 조작을 한 놈들이 손해를 봤다 이거죠. 좋아.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일부 권오수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그만큼 참여를 안 한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실패한 시세 조정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패한 주가 조작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양형에서 선처를 해줄 수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은 명백합니다. 예컨대 그런 겁니다. 살인을 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안 죽었으니까 이거 처벌 안 되나요? 범죄가 아닌가요? 범죄입니다. 예. 양형에서 선처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재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재판의 그 판사였던 조병구 판사가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라는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이 권오수의 이 양형을 집행유예로 하는 이유. 얘 분명히 나쁜 짓 했고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범죄, 아주 최악의 범죄라는 것은 분명하나 얘 실패했어. 그러니까 어쩐다? 판결은 양형은 그러니까 처벌은 좀 가볍게 할게 이 얘기였어요. 즉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가 아직 기소도 안 됐고 법원에 올라오지도 않은 김건희가 실패한 주가 조작이래.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죠. 실패했다 말았다는 뭐다? 범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범죄는 맞는데 니를 처벌을 하려고 보니 그래 실패했으니까 좀 싸게 해줄게. 징역 10년 보낼 거 1년만 보내줄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오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 그 얘기가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서 그래 라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재판을 받지도 않고 수사조차 받지 않은 김건희가 실패한 주가 조작이 어떠네 운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바질 하는 거야. 김건희하고 뭐 지금 윤석열 뭐 대통령실 이런 데서 뭐 실패한 주가 조작이랬잖아. 김건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명백해졌어. 실패한 주가 조작은요, 김건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한 거 아니에요. 주가 조작했다는 거 명백해. 그런데 그다지 큰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아까도 보셨듯이 김건희가 이득을 못 얻었던가요?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고 모두 도합 10억 원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약 1년 사이에 주가 조작을 통해서 1년에 10억의 이익을 봤어요. 이쯤 됐으면 딴 사람은 몰라도 김건희가 주가 조작 실패 뭐 이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적어도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권오수가 주가 조작에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건희가 실패한 거는 아니죠. 자, 이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하는 거는 이제 명분상 명백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닥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정의당 역시도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표수가 몇 표가 나왔다? 예, 모두 179표가 나왔습니다. 179표. 179표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그 표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걸 차지했어요. 자, 근데 180표가 되면은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김건희 특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가지고 김건희 특검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 선거와의 부담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끌어서 김건희 특검을 뒤로 미루겠다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금 생각이에요.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패스트 트랙에 올리려고 하니까 뭐가 걸렸다? 딱 한 표가 지금 걸리고 있어요. 왜? 뭐가 걸린다? 일단 특검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사위 관할이잖아요. 법사위에서 딱 한 표가 일단 걸립니다. 인마 때문에. 인마. 조정훈. 법사위는 법사위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의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법사위원이 총 18명인데 5분의 3이 되려면 11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10명이야. 한 석이 모자라. 그런데 그 한 석이 누구다? 연마야. 연마가 계속해서 지금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제가 볼 때 지금 국진당에 가려고 이러는 겁니다. 얘가 뭐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만 다 개소리고요. 뭐 그 추석 밥상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 방탄 어쩌고 하는데 이거 다 쓴 개소리고요. 얘 원래 이 여시젠가 하면 그쪽이잖아. 그래서 얘들 그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애였고 얘 국진당 가래였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 처음부터 걸러줬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한 게 참 천추의 한이 되죠. 어쨌거나 이 조정훈 같은 요런 놈 때문이라도 지금 현재 선거법 좀 고쳐져야 됩니다. 선거법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선거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죠.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선거법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가 위성정당으로 해가지고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나타날 수 없도록 선거법을 바꿔줘야 돼요. 이 조정훈 때문이라도 선거법 바꿔야 되고 얘는 우리 앞으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얘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얘 원래 안철수과였을 거야 아마. 하여튼 뭐 두고 보시죠. 자, 어쨌거나 법사위에도 딱 얘 한 표 때문에 지금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조정훈 얘 하나 때문에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얘 좀 괴롭힐 필요가 있어요. 근데 조정훈 얘가 지금 조금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기는 해요. 지가 봐도 국진당에 가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 거기 공천을 못 받을 것 같거든. 그래서 슬슬 민주당 쪽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쪽에 어떻게 추파를 던지는 듯한 모습도 보여요. 하다못 심지어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 쪽에서 단 한 번도 날 찾아온 적도 없어. 특검과 관련해서 날 찾아온 적도 없어.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결국 뭐다? 나한테 협상을 하면 제안해봐. 뭔가 하면 던져줘봐. 그러니까 자기 몸값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진짜로 김건희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지 몸값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당하고 민주당 사이에서 마치 줄타는 것처럼 해서 어느 쪽이 나한테 공천 줄 건지 한마디로 말하면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한테 훨씬 공천을 잘 줄 것 같은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얘가. 상황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놈이지. 하지만 얘가 어떤 짓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써먹고 버리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런 놈이 배신한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맞아요. 이런 놈이 배신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한 표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 한 표가 법사위에서 딱 넘어오게 되면은 김건희 특검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봅시다. 근데 이 조정은 얘가 지금 현재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무슨 신념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가 다음 공천, 다음 재선을 노리고 있는 거야. 재선을 하고 싶은 거야. 재선하고 싶은데 민주당 쪽에서 자기한테 재선을 할 수 있는 그걸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국힘당 쪽에 갈 것처럼. 그런다고 해서 국힘당이 줄 것 같나? 그건 더더욱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이쪽 한번 찌르고 저쪽 한번 찌르고 하는 겁니다. 얘는 현재 지금 여기 한번 찔러보고 저기 한번 찔러보고 해서 자기 몸값을 현재 올리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지가 필요할 때, 이거 때가 왔다 싶을 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표. 자, 그 다음에 또 정의당도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상민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모두 179명입니다. 그런데 180명이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있는 김건희 특검을 본회의로 가져올 수 있어요. 딱 한 표가 모자라는 거지, 여기도. 탄핵 찬성 179명 중에 한 표만 더 있었으면 김건희 특검도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한 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 현재 169석이고요. 정의당은 6석, 기본소득당 1석,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이 7석, 그 다음에 권은희 의원, 뭐 대충 이런 사람입니다. 모두 합쳐보면 몇 석? 네, 184석입니다. 꽤 많네? 상당히 많네?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면 꽤 많습니다. 180석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넘어와 줘야지 이게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진짜로 180석 찬성을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당, 지금 정의당 입장이 뭐죠? 정의당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상민 파면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지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론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중론이라면서 문화일보 이런 데는 뭐다? 사실상 반대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정의당 처음에 김건희 특검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근데 갑자기 김건희 특검 신중론이 됐죠? 입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입장의 변화가 아주 부정적인 데서 약간 여지가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 믿으라는 얘기 안 해요. 정의당 지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의당 못 믿어. 정의당 얘 지금 더 이상 진보정당도 아니야. 그냥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상정의 동네 아줌마 사랑방이야. 동네 사랑방이야. 그래서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동네일 뿐이지 여기가 정당 아닙니다. 박창진 씨가 정의당에 지금 학을 띄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박창진 씨를 왜 지금 박창진 씨가 왜 그렇게 학을 띄고 있느냐? 사실 간단해요. 대한항공이 박창진 씨를 모함했던 얘기들, 그 내용들을 정말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의당 관계자의 입으로 떠버리고 있어요. 박창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박창진을 욕하고 박창진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의당 사람들이 험담을 해대는지 몰라요. 그 험담의 내용은 전부 다 어디서 가져온 거다? 대한항공에서 박창진을
그 비방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정의당에서 그대로 받아갔어. 야, 진짜 정의당 수준이 어떻게 땅콩 회항으로 똑같이 떨어지냐고. 딱 땅콩이야, 땅콩. 정의당은 땅콩이야, 땅콩. 아유, 진짜. 수준이 저렇게 떨어진다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 노회찬 의원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명백해졌다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노회찬이 사라졌을 뿐인데 정의당이 저렇게 망가진 거죠. 그렇다면은 노회찬이 가지고 있던 영역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단순히 영역이 컸다, 역할이 컸다가 아니라 그 정의당이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는 정말 결정적인 사람이었구나, 방향타였구나, 중요한 브레이크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정의당이 현재 좀 깐족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론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중론이에요. 원래는 부정적이었어요. 김건희 특검 안 된다는 식이었어. 근데 지금 신중론으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나아진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상정이 뒤에서 이속을 차리고 있는 거다라고. 사실상 조정훈이 하고 있는 거나 심상정이 하고 있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도 과언 아니에요. 조정훈도 지 공천 받으려고 나한테 누가 공천 줄래? 국진당이 줄래? 민주당이 줄래? 네, 니들 나한테 공천 주는 대로 내가 갈게. 요렇게 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심상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의당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역구에서 정의당 지역구, 그러니까 하다못해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뭐 그 이정미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출마하는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후보를 안 내야, 공천 안 해야 돼.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심상정이나 이정미나 얘네들이 가는 지역구에 공천을 해버린다. 그럼 심상정도 떨어지고요, 이정미도 떨어져. 다 떨어져요. 얘들 절대로 당선이 안 돼요. 자, 심상정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 야, 나는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내 거 살려줘야지. 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정의당이 아주 절실히 원하고 있는 그런 지역구가 몇 개 있습니다. 창원 성산이라든지 그 고양이라든지 인천 어디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지역구 서너 군데에서는 이 정의당이 꼭 그 국회의원이 돼야 될 곳이 있어요. 그 지역구를 정의당이 양보를 받아야 돼. 어디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지금 여기서 뭔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일부러 막 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정의당이 니들 잘 되게는 못 해주지만 니들한테 고춧가루는 뿌릴 수 있어. 지난 대선에서 봤지? 0.7%로 졌지? 우리 정의당 2% 얻었잖아. 우리가 니들한테 도와줬으면 니들 당선됐잖아. 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정의당의 배짱이야. 2%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결정적으로 자신들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석 몇 개를 양보해라. 지역구 몇 개를 양보해라. 심상정 자리, 이정미 자리, 창원 성산, 울산 그다음에 북구 이렇게 한 4군데 정도 양보해줘, 지역구. 라고 할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렇게 깐족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에서 2달 사이, 그러니까 3월 이전에 정의당 결론 내릴 겁니다. 더 늦으면 특검은 물 건너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비난 정의당이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정의당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거든. 정의당이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 계산이 벌써 180석을 넘어섰어.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조정훈도 그렇고 심상정도 그렇고 자기 공천, 자기 재선을 위해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야 되는 거야. 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고춧가루 열심히 뿌리고 있는 거지. 나한테 공천 안 줄 거야? 양보 안 할 거야? 고춧가루 계속 뿌린다. 계속 뿌린다. 지난 대선처럼 뿌린다. 이거예요. 심상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입속 차리는데 모든 것이 다 집중돼 있는 거죠. 욕심이 더럽게 많은 여자야, 이거.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사리사욕에 물든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여하튼 정의당으로서는 그걸 원할 겁니다.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역시 여기도 한석밖에 한석이면 되겠지. 하나 남은 거야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남았다. 앞으로 딱 하나 남았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조정훈하고 정의당 욕을 많이 했죠. 저거 진짜 미친 것들도 아니고 저것들이 과연 인간이냐, 니들이 그러고도 진보냐 욕하죠. 욕하지만 얘네들도, 근데 얘네들 지금 생각이 뭐다? 욕 먹는 것보다 자기들이 국회의원 떨어지는 게 더 겁나. 국회의원 자리가 한 번 맛보면은 도저히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한 권력의 맛이래요. 심상정은 지금 여러 번 맛본 거지. 이제 삼선이니까. 자기는 이 맛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런데 지가 계속 당선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민주당으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받아야 돼. 자기 지역구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출마를 해버리면 지는 떨어지거든. 민주당에서 그 후보를 안 내줘야지 지가 당선돼. 이정미도 마찬가지. 창원 성상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울산 북부도 마찬가지.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버리는 순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거기 출마를 좀 하지 마라. 하지 마. 제발 출마하지 마.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내 지역구에는 민주당 후보 내지 마. 이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 거야. 받아내려고 하니까 옛날처럼 사이가 좋고 이렇게 착착착 맞아 떨어져 왔으면 야, 이번에 니들 내 지역구에 출마 안 하는 거 알지? 약속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6년 동안 얘들 얼마나 깐족됐냐고. 얼마나 비협조적이고 얼마나 사사건건 시비고 고비 저 사람 괴롭혔던 그 야비했던 놈들 아니야. 정말 야비한 자식들 아니야. 이것들이 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예. 신장식의 신장개업 하다가 지금 MBC 가가지고 있는 그 신장식 변호사. 원래 정의당 소속이었어요. 노회찬 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정말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의당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훌륭한 신장식 변호사를 누가 내쳤다? 예.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내쫓았잖아. 아주 정말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정말 그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서 내쫓았잖아요. 이 심상정이잖아. 정말 그 자기한테 정적도 아니야. 자기한테 경쟁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은 진짜 더러운 방법으로 짓밟는 게 바로 이 심상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결국 지금 정의당 안에는 전부 다 심상정 꼬붕들만 남아있다는 거지. 안 그랬으면은 심상정이 어떻게 해코지를 해서 어떻게 사람을 죽여버렸을지 몰라. 네. 아주 욕심 더럽게 많은 사람인 거지. 자, 여하튼 심상정은 민주당으로부터 출마를 공천을 안 하겠다. 네 지역구 공천 안 한다. 라는 약속만 나오면 바로 입장 바꿀 겁니다. 그래서 하나 남았다. 스프레이님, 박창진 밟는 이유군요. 네, 맞습니다. 심상정이 박창진을 지금 계속 괴롭힌 사람이 누구였는지 명확하진 않으나 제가 볼 때는 심상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거나 이러한 이유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더라. 조종훈이든 심상정이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표 남았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리디아님 생긴 대로 놀다. 저 심쌍정 일랑일랑님 지 뜻에 안 맞으니 부기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그냥 따로 얘기 나중에 사석에서 이래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심상정이가 꾸민 손 뭐뭐 예, 그렇습니다. 맷돌이님 신변은 민주당에 입당하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참 신장식 변호사 개인적으로 참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소중한 인재인데 그 정의당에서 정말 자기 평생을 바쳐온 곳이거든요. 진보 운동, 진보 진영에서의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50, 이제 53이군요. 저랑 같이 71년생이니까 90학번에 71년생 20살 때부터 운동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가지고 53까지 30년 넘게 자기 평생을 바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진보정당 운동에도 이 전부 진보정당 운동에도 거의 20년 가까이 인생을 바쳤어요. 그랬던 그 진보정당에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쓰라림은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신장식 변호사 정의당에서 당직자로 일할 때 월급 얼마 받았게요? 100만 원 받았어요. 변호사인데. 근데 그런 급여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에서 칼을 꽂습니까? 심상정, 니도 인간이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첫 번째 주제 너무 길게 했나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